판도라 이론을 가지고 그랬죠. 네. 보시죠. 그게 반도라인지는 모르겠고 저희 데이터 이렇게 주신 건 도로공사 거. 아니 도로가 제가 1학기 때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1학기 때? 네. 지금 세 번째예요, 그러면? 지난 가을 학기는? 가을 학기는 스킬했죠. 이제 한번 뭘 했냐면 꼭 다른 거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24년도 1학기 때 예. 뭐 그때 뭐 과목이 뭐였어요? 풍질. 예, 1학기 때 품질 경영 사례 연구. 그죠? 예. 풍질. 그때는 논문 연구 방문? 조방론? 다시 이제 두 개. 품질을 했으면은 서비스 품질을 내겠죠. 예, 맞습니다. 그죠? 여기는 반도라이걸. 다시 이제 서비스 품질을 가야죠. 그 서비스 품질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왜 서비스 품질 데이터라고 쓰냐면은, 물론 데이터에 구하기도 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잘 안 줘요. 자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원래 그것도 틀리 말을 하죠. 내가, 뭐랄까, 내가 하면 치부를 하는 그런 건 좀, 왜냐면 데이터가 완벽하면 좀 되는데, 대부분 다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축이 좀 끌려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제로 무기도 하고, 요거는 제 아들이 쓴 수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많이 쓰는데,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너무 허접해. 결론이 또 안 좋아. 그래서 이런데 이제 표는 앞으로 데이터를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천에 5, 40개 했고, 딱 그 연구소가 모이니까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돼야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처음 하면은 뭐 구멍이 뭉숭숭하게 나왔고 이게 너무 쓸 수 있냐 모형이 나와야 되는데 모형이 다 날아가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데이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 잘라내다 보니까 데이터가 문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조사하면은 최소 500명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뭐 100명 날아가더라도 400명 가지고 좀 최소 가면 300명 이상은 돼야 되고 300명 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중이 처음에는 어중이 떠중이 데이터 조사를 하다가 안 된다는 걸 깨우칠 때가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약간의 그 고단수에 올라가는 단계예요. 그걸 깨우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아무 데이터를 막 끌어와갖고 막 많은 데이터가 그런 나중에 막 하다 말이야. 그런 거를 좀 그 경험을 해왔으니까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내가 데이터를 하고 수집하더라도 이런 수준이 나올 정도까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가공이라는 건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해서 풍부한 데이터를 발췌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가 어디에서 기록되는 걸 보면은 데이터 성질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제 데이터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지난번에 드렸던 게 여기서 어떻게 볼게요?
서비스 품질 데이터 갖고 있으면 찍으세요. 자, 이거 또 씌워갖고 체크하는 것도 해보고. 그 민간 철도 그거 아니죠? 서비스 품질 그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신가요? 맞긴 맞죠? 아 맞네. 제가 그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삼성 데이터가 있어요. KT 데이터. 네, KT 삼성.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원 데이터도 있고, 그럼 직접 조사해 놨고, 네 가지를 해서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 인터넷 같은 그런 쓰는데 이 네 종류를 해놓고 안에 버리기 편해요. 그런 방법을 안전하게 쓰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2,000매 데이터 한 2,000매인데 안 쉬워요. 이 양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크기는 없어요. 23년도 2학기 때 통계를 했나요? 아, 23년도 2학기 때 통계를 했네요. 이게 지금 2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1년 반 만에 들어온 거예요?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면서 좋은 데이터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 200매 정도 조사를 하셔갖고 200매? 물론 뭐 200매도 좋긴 한데 이게 딱 그 모형이 잘 잡히면은 데이터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한 500매에서 좀 추천해 보면은 따듬으면은 400매, 350매 정도 딱 될 것 같은데. 표본이 그러면 이제 좀 골고루 균등하게 표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배부를 해야 되는가요? 일단 대상이 명확한 결과.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내가 조사한 사람이 모집단에 없는 사람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너무 지역적으로 떨어지니까 나이 연령대 차이 나면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면 이게 편차가 커져서 데이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같은 동질 집단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한 240개의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지자체에 홍보부서원 공무원을 상대로 만약에 성조사를 한다 했을 때는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좋은 논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국을 해야 네. 대표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뭐 경상북도에 있는 지자체는 해도 데이터가 되면 이거는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 집단에서 뽑아버리면은 도리어 대표성이 없어요. 네. 또 이럴 때는 하다 보면 차이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과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그 개념상의 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하늘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은 동일이 있다 맞아요. 같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인식에서는 그렇고. 공무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 네.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모집단을 보면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다른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뭐 일단 같은 전제는 우리가 모집단이 같다고 전제. 네. 이 데이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 수업을 안 들어서 데이터가 없는데. 그럼 옆에 보는 혹시 혹시? 갖고 좋아하세요? 저도 이게 지금 최종인지를 몰라가지고 띄워보려고 혹시 하는데 있는가요? 지금 SPSS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 탐 적힌 건 없는데. 탐? 그렇죠, 탐. 화면이 안 떠가지고 제가 이거 큰일 났네. 이 데이터가 한 2,000명가 될걸요, 아마? 우와. 네, 딱 2,000명이네. 엄청나네. 세이브를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맞다. 찾았다. 네? DIV 적힌 거. 됐어요? 네, 탐. 네. 그럼 2,000명짜리예요? 잠시만요. 참 엄청나네. 맞는 것 같은데. 2,000매가 아닌데? 이거 1,000매인데요? 1,000명은 쪼갠 거예요. 쪼갠 거예요. 그럼 이그 폴더 안에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체 아, 시스템. 전체가 있고 1, 2, 3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실습마다 나눈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원본은 이게 2,000명가 원본. 빠질 것 같은데. 네, 2,000매 있네요. 맞는 거예요. 2,000명가 있으면 그게 맞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갖고 알려주시죠. 복사.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습관도 확실하지 않은 거 같죠. 오늘은 이제 데이터만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뭐 우리는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서둘러 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지난번에 조금 놓친 거 좀 확인해가지고 데이터 다 읽었어요? 예, 지금 다운받고 옮기고 있습니다. 결과.
그래서 1000매짜리 2000매짜리 해야 됩니까? 2천만 그러니까 2천만까지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건 아니고. 아래쪽으로 되면 네. 2천만까지 네. 이건 지금 뭐 풀로 나중에 개별 뭐 과제를 좀 만들 때는 한 500명 쏘겠다 하는 거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 그런 거죠. 좀 뭐가 달리 차이가 나는지. 데이터 배웠죠? 자, 오늘 데이터를 좀 네. 볼 거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데이터 품질, 여기도 품질이 데이터 품질이 된 업무를 가지고 데이터 품질이 높고 낮다를 어떻게 알아요? 유의소죠. 그건 통계 돌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생각해봐요. 데이터 품질이 과연 뭘까? 아. 네. 그런데 우선 데이터 품질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죠. 뭡니까? 누가? 어떤 기관에 체크를 그렇지, 안 그렇지. 해버리고 입력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있죠. 입력을. 그 다음에 부적격하는 부적격. 그러니까 부적격이라는 게 성의 없어요. 뭐 일반 잡을 쓰는 사람들은 뭐 조만상 쓰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받아보니까 이런 경우 뭐야? 이게 이제 데이터 품질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 2000매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되게 되죠. 이런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제가 왜 이상한 거예요? 앞에 G가 붙어 있어요. 이 처음 보는 아마 데이터일 거예요. G부터 해갖고 그 다음 쭉 뭐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G가 이 데이터가 G가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인 네? 아, 저, 그 앞에 이름은 뭐 어떤 거고 앞에 G가 붙어 있어요. 이름은 표죠. 표준이 우리 G 분포 표준화 선생님 G 분포잖아요. 약간의 표준화로 관점에서 바꿔요. 그러면 아니 요가 난 데이터 그런 게 없는데 당연히 이런 데이터가 없죠. 그죠? 있어요? 몇가지 있잖아요. 성격표 몇 가지. 맞죠? 이 뒤에 C라는 데이터는 방금 지운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생성 T 표준 데이터를 만드냐면은 분석에서 기술 통계라는 그 기술 통계를 들어가보십니다. 기술 통계. 그러면은 일단 뭐 전체 다 올리고 전체 작업창에 다 올리고 물론 옆에 밑에 보면은 표준화 값으로 변수를 정한다 이런 거예요. 요걸 체크해 보세요. 체크를 해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확인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데이터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G가 붙은 거 이쪽으로 나와요. 앞에 놔두었는데 우리가 탄 1부터 탄 2, 탄 3인데 앞에 G가 표준화된 데이터가 이거. 데이터 원래 데이터 이름하고 다르죠. 내용을 보면 소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0점 얼마 쭉 그냥 나올 거예요. 이걸 보는 기준이 표준화가 G 데이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초과하면은 표준화에 끝난다. 이 말은 뭡니까? 이상하다 이거 봐야 돼. 그럼 이상한 데이터라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보다. 좀 더 이런 데 안 되면 어떻게 정리하다만 낮춰보는 거죠. 플러스 2.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플러스 2까지 낮춰보는 거예요. 그럼 넣는 거는 뭐냐?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삭제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저 데이터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최고가 2.4 정도 나와요. 여기 한 데이터가 나와요. RES 3은 3.16891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표준화가 벗어난다. 그럼 저 데이터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분석할 때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뭐 한두 개 되는 상관없는데 저게 많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저거 한 개 나왔다가 막 씌우면 나중에 남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 전체가 저렇게 3을 담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건 지워야 돼요. 소위 말하면 반복적인 데이터 111에 쓴 사람은 다 저기 3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패턴화 데이터 이런 거죠. 입력으로 데이터도 발견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가 아닌가 한번 보자고 이러면 일단 이게 너무 크니까 일단 지우세요. 다시 지우고 다시 생성하게. 이게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자꾸 옆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많아져요. 지우게 하고 임의 숫자 우리가 탄 1부의 첫 번째 생문지를 77로 한번 입력해 보죠. 77은 이렇게 이 입력으로잖아요. 그죠? 77로 입력했다면은 그래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숫자 보이나요? 30.5가 깎이잖아요. 이게 표준화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만 들어가야 돼. 지금 30.679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아까 입력오류나 부적격을 약간은 찾을 수가 있다. 완벽하게 찾기는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데이터가 문제 있구나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데이터는 이거 작업을 엄청나게 했는 거예요. 3을 다 지웠어요. 다 웬만한 거 지우고 쳐내고 막 원래 한 2,400매 정도 돼 있잖아요. 400매 쳐낸 거예요. 열심히 밤새도록 저거 작업해갖고 그냥 그래서 요인분석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작업해도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 아까처럼 이런 거죠. 부적격하거나 모집단에서 벗어난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렇게 해서 사실 데이터를 집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저런 하나의 필드나 저런 것들 때문에 버려버리면 이 설문 그 하나를 다 버려버리면 나중에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많이 안 되면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 이거 이제 검증을 하면 검사를 해보는 거죠. 데이터 검사를 지금 아까 표준화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이 많이 나온 게 있고 한 개씩 나온다고 이걸 다 일일이 요거는 좀 심각하죠. 요거 바꾸면 이거는 입력으로니까 앞에 77을 7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줄이 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해요. 아까처럼 패턴 1 하고 끝까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좋아하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제가 해요. 그 약간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전체가 네.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것들 이거는 전형인 거죠. 이거는 설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문학은 좀 고쳐 쓸 수 있어요. 문학은 한 20개 질문인데 한두 개 사람이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 입력 보니까 아태가 안 돼 있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약간의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죠? 한두 개. 그래서 뭐 7번 문항과 11번 문항이 체크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데이터를 보장하고 뭐 보강, 대체, 제거, 뭐 평균 이런 걸 막 써요. 방법. 그래서 전체 흐름이 일단 4, 3, 7, 뭐 5, 3 이렇게 쭉 가면은 공간이 생겼다면 대충 4이면 3일 거예요. 그렇게 살짝 고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니면은 평균법을 써야 돼요. 평균이 뭐예요? 그거 가까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정법에 있는데 보정법은 너무 많이 쓰면은 데이터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공간이 생겼을 때 약간의 커버하고 약간 대체시키고 약간 보강하는 방법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항은 이렇게 조금 커버를 하는데 입력으로나 부적격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저것은 뭐 보강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 나올 거라고 계속 바꿔야죠. 데이터를 임의로 바꿔서 돌려보고 바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본질의 데이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은 손을 대서 이 본래의 어떤 취지하고 다른 결과예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니까. 임의로 막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뭐 7, 6, 7, 9 이런 식으로 내려. 그렇게 쓰면은 뭐 결론은 잘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데이터 논문 윤리를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데이터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좀 한 100명이 많은다 생각하고 항상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 더 여유가 있다면은 집단을 여러 개 해놓고 집단을 한번 섞어보기도 하고 집단을 별도로 분리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데이터에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데이터를 검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안 했는데 항상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빅데이터나 AI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데이터의 품질이 보정이 못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데이터 성질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이게 데이터 간의 어떤 이질성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문법은 한 데이터의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쉬운데 아까 기술적인 데이터들은 동질성이 아닌 경우 온도하고 예를 들면 습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어떤 결함의 크기 이런 게 조금 반응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계 돌릴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기술 데이터가 쓰면 좋은데 뭐 기계가 주는 데이터니까 신뢰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게 가공하다 보면 안 맞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좋긴 한데. 그래서 좋은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논문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기술, 공개에서 좋은 학교라면 좋은 기계를 갖고 있는 대학이 좋은 학교일 거다. 사실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서울대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서울대가 좋은 기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실험을 많이 해보고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학문적으로만 잘 가르쳐 놓으니까 뭐 거의 바보 수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상대를 보면 경상대가 논문이 좀 꽤 많은 공개 논문은 특히 농생명과학 쪽에 그 이유 보면은 원래 경상대가 농대가 좀 쉬었잖아요. 근데 그쪽에 교수나 장비들이 좀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세계적인 학술지도 거기 나와요. 경상대에서. 근데 경상대 다른 분야는 별로 튀는 게 없는데 농식명과학도 좀 감동적으로 뭐 젖소의 뭐 젖의 양에 대한 뭐 이런 거 보면 다 새로운 게 많아요. 그게 측정하는 기계가 좋은 게 많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를 잘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리 작업을 좀 해주는
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항상 지우세요. 내가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쓸데없는 아이템이 금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망치하고 나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무한정 나와요, 데이터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하고 나면은 다시 들어가고 요걸 다 옵션을 지워야 돼요. 이거 지금 옵션을 안 지우면 할 때마다 계속 옆으로 하나 또 생기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쫙 끝에까지 가 있어요. 그 지우려면 또 한 점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옵션을 지우면 돼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데이터를 좀 여러분들 흔들림 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자, 우리가 데이터를 생각할 때 항상 모형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 데이터는 어떤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데이터의 모형은 원래 원시 데이터에 가장 학술적으로 많이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리스 품질의 어떻게 보면 최초이자 가장 근위 있는 이론이 PGB 이론. 그럼 여러분들이 서리스 품질에 관한 따지려면은 제품 품질도 마찬가지지만 이 PGB 이론을 쳐다봐야 돼요. 논문을 거의 80년대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요 모형을 가장 이 근간을 모형이 때문에 PGB 모형. 세 사람이 교수예요. 파라수라만 자스말 베리라는 세 교수가 만든 서리스 품질 인용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 60만 될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에 논문 쓰면 대부분 다 저 품질 논문 쓰면 저 이론을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이론이 별로 없으니까. 있긴 있지만 저 대가를 뛰어넘는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 학기 때 혹시 서리스 품질 평가의 변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한번 소개 좀 혹시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저거. 공유를 좀 해주세요. 책을요? 아니 그 이름 할 수 있는지는 이름 모르겠어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중고 알라딘 하기 진짜 힘들어요. 중국. 혹시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저거는 이미 너무 오래된 책이는데요. 한 10년 됐죠?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품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10년 전까지 서비스 품질을 다 이론을 정리해놨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학자가 어떻게 모형을 만들어서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대충 서비스 품질의 품질 모형을 대충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사실 이론이 많이 나오는 건 별로 없으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책이 그 전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은 모형이 여러 가지 나와요. 품질에 관한 모형이 저 PGB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모형입니다. 그걸 다 조합을. 이 제목이 인터넷 한국 기업의 서비스 품질 평가 제도 변천 과정 이렇게 나와 있네. 맞아요. 맞아, 그치. 이유제. 11,000원으로 나와 있네. 11,000원인데 있어요? 지금 인터넷 하나 알라딘에 하나 떠 있네요. 이북으로 아마 사실. 근데 2006년도 거네. 없겠다. 예, 이게 구하기 힘들면은 좀 빌려갖고 저 복사집에 가서
제보놨어요. 논문 쓸 사람은 저런 이론이 맞는 책이 있으면 좋아요. 갖고 있어요? 없죠. 품절이 어디 있니? 아니, 그럼 전, 이제- 전자책은 있어요 보니까. 전자책 나오시고. 그런 책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음. 책 집에 있죠? 네. 한날 가져와갖고 저 이세소에 한번 맡기고 책을 제보를 좀 하세요. 예. 복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항상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책이 이제 그다음 사람들이 논문 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보는데 맞아요. 왜 품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논문을 그만큼 안 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자문서가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유사한 게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유사책은 없는 것 전자책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저 책 보고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 책 보고 논문을 또 찾아보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찾게 논문이. 아, 이 논문이 이런 흐름도 이렇게 반대 논문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이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초보로 짧게 찾기보다는 저렇게 관계도를 찾으면 훨씬 쉽잖아요. 자, 그리고 또 PGB 이론에서 세 가지 지표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PGB 모의서는 너무 진부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좋고 내가 도저히 그렇게 써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을 추가했어요. 이 PGB 이론에 나중에 나온 사람들의 논문의 결과는 결과의 질이라는 항목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PGB가 요 변수들은 프로세스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과정 요소가 많다. 이게 대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물은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의 그 결과물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PGB는 전달성, 유형성 이런 식으로 전달했잖아요. 과정은. 그래서 나중에 나온 논문을 이 논문도 찾아야 돼요. 이 논문은 뭐 유명한 학자는 없어요. 다 PGB를 약간 응용해서 쓰는 논문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PGB 이론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논문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래요. PGB 이론은 서비스 품질 이론이지만 이것을 제품 품질로 약간의 각색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산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누가 데이터 품질의 논문을 줄 때 이걸 이야기했어요. PGB 이론 가지고 데이터 품질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또 논문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없으니까. 네. 없을 때는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한번 또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잘 나오면 PGB 이론을 토대로 해서 내가 데이터 품질에 대한 논문을 썼다. 말이 되겠죠. 그럼 산업 바꾸는 거죠. 주로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보로 바꾸는 거죠.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90년 좀 넘어서 공공이론이 나와요. 이 표준은 민간의 어떤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좋은데 공공적인 요소가 없다. 이 말을 누군가 또 이직을 해요. PGB를 공격하면서 너무 민간이 이게 보편타당하냐 공공이론이 필요해서 나온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백화점에서 백화점에 갔는데 에스카레이터 사고 났어. 백화점은 제품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우기면 되는 건가요? 정부의 행정처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 공공성화돼 가는 경향도 일부 있어요. 그 민간도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에서 뭘 만들었어. 근데 낙동강 오염이 커졌어. 그럼 신뢰가 깨져버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무슨 모든 것은 제품만 책임을 다 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도 다 들어가야 돼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팔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공공적인 요소도 포함이 돼야 돼. 우리가 세월호에 따져보면 세월호의 상업부잖아요. 상업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리고 회사를 망해버렸잖아요. 만약 새롭게 한다더라도 이제 안전에 대한 걸 더 강화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안전과 공공성. 예를 들면 이 제품이 유아인께 굉장히 해로워.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질서를 깨는 경우도 있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상 공공성이 이론을 나와서 저 PGB의 이론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주장하는 교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90년대 넘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시 났어요. 처음에 제일 걱정스러운 이 모형은 탄탄한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맞았는데 이 두 개의 이론을 넣었을 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죠. 왜? 이론과 이론을 넣었을 때 이게 한쪽은 잘 맞는 한쪽이 안 맞는 이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통계를 벌였을 때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이 모형이잖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다행히 잘 나온 게 그 데이터에 약간 이제 2,000면에 가지고 이제 조합을 구성하면서 그래서 KT를 넣고 삼성을 넣었던 거예요. KT가 약간 공공기관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럼 삼성 민간 또 일반 민간은 또 어떨까? 이렇게 몇 가지의 공공과 민간을 같이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아서 또 있고 어떤 내가 가설을 세운 게 맞았다고 생각했다면은 잘 나왔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논문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는 논문 따로 있고 PGB 논문 따로 있고 이런데 막 뒤섞어있는데 이걸 또 합치는 논문이 없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민간이라서 다 공공성 안전성이 없느냐. 민간도 다 그런 책임을 관계 다 지는데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이제 그 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만 얘기할 수 있어도 또한 안전성이나 공공성까지도 한번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잘 먹혔다. 그래서 좀 쉽게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죠. 왜냐면 저를 심사한 교수들이 반박을 하고 싶은데 결과가 잘 나오니까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저 이론 조합하는 힘이 이 디스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 중에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도 살아남아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공공성은 조금 없어야 되는데 안전성은 살아오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전성이라는 자체가 여기에는 신뢰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어떤 이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리해서도 요소를 볼 수 있다. 안전성이 높은 신뢰성이 당연히 높죠. 그래서 PGB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주었는데 그 속에 또 안전성에는 굉장히 들어있다. 논문의 구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에는 조절 변수가 없어요. 왜? 논문의 주제가 조절 변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조절 변수를 할 만한 게 별로 안 보였었어요. 만약에 조절 변수를 할 만한 게 있었는데 뭐가 이 구매 여기 있으면 이제 고객 만족이잖아요.
예를 들면 유용성이나 뭐 이게 만족이 그냥 그런데 어떤 조절하는 역할이 있는가. 근데 그게 찾기가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 있다면은 논문감이 될 수도 있죠. 조절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논문을 많이 고객 만족이 이 결과 변수를 매개한다는 논문은 또 있어요. 많아. 한때 많이 썼어. 쓰면 너무 진부해. 그래서 매개 변수 또는 매개 효과를 쓰는 거는 이거는 논문감이 안 돼. 너무 많이 쓸어. 당연히 고객 만족이 매개를 해야 더 효과가 높지. 이렇게 해보면 증명이 돼요. 얘한테 가는데 이렇게 가야 효과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통계 돌리고 그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 변수를 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참 조절 변수 찾기가 더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시를 한번 들었잖아요. 조절 변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스트레스 웨이지. 당연한 거죠. 스트레스 많으면 이식이 많아지면 당연한 거잖아요. 조직에서 여러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럼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식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 여자 차이를 있다는 걸 진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스트레스가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제 뭐 눈물로 변하고 해요. 남자들은 주먹질 하는 거예요. 다르다. 광고 피고. 그래서 조절 변수는 사분면으로 보통 봐요. 이렇게. 자, 정상적인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낮은 단계에서는 일정한 간격이 있지만 높은 데 가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남녀가 차이 있다고 조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남녀 차이에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조절 효과가 생기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프가 바뀌어야 돼요. 남자는 그대로 가는데 여자는 이렇게 커지는 경우. 남자는 분해가 떠서 참을성이 좀 많아졌고 여자들은 너무 스트레스해지면 그냥 싸움 때려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조절 효과가 생깁니다. 요거를 쓸 수 있냐? 제 논문에서 써보면 저는 저런 요소들이 조절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요. 제가 해본 도구를 봤거든요. 별로 이런 요소, 이 스트레스 이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용성과 고객 만족의 관계에는 별로 그런 게 조절 효과가 안 통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변수가 있어야 조절 효과에 쓸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 효과를 쓰려고 하면은 이런 게 뭘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정과 품질인데 어떤 공정을 봤을 때 원래는 정상적이가 아니라 품질 효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변수가 들어가냐면 미세먼지가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가 들어가면은 공정이 진행될수록 품질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조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밀폐된 데서 청정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바도처럼 해잖아요. 근데 거기에 먼지 양에 따라서 미세먼지 양에 따라서 어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조절 효과예요. 그런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차이죠.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안 돼요. 공부 잘하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할아버지 체력 조절도 들어갈 수 있지. 할아버지가 돈 많은 집안이 공부를 잘하는데 정복되더라 하면 그게 조절이 되죠. 얘가 머리 똑똑하고 엄마가 닮아서 머리 똑똑하고 이러면은
학원빨을 또 있고 해가 이래가 또 좋은데 할아버지가 돈 많은 집안에는 애가 공부를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공부 잘하는 애. 그거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조절 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건강에도 우리가 다니기를 일정하게 하는 데 맞는데 일정 이상하면 건강을 더 해치더라. 그건 조절 변수. 걷기를 하는데 만보까지는 괜찮은데 만보 주변에 하니까 더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 그러면 조절 변수로 되죠. 까면 되잖아요.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이거는 통계적으로 돌려봐야 조절 변수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통계를 돌려보고 거꾸로 모형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론을 바꾸기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절 변수가 들어가면 조절 변수 이론을 다 찾아서 또 해야 되잖아요. 조절 변수 역할을 하는 변수를 또 찾아서 이런 역할을 이용해서 조절 변수, 조절 역할을 하더라는 놈을 또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돌려보면서 거꾸로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험을 이 통계를 하면서 모형도 바꾸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배경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안 좋으면 사실은 논문을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결론이 좋으면 할 말은 많잖아요. 이유를 찾아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 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해보지만 조절 변수하고 매개 효과하고 한번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포커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논문 쓸 때 이런 변수를 한번 찾아서 논문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여기에 변수를 추가하는 그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조절 효과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계별로서 나온다면 그건 대박이죠. 실제 실무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조절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감성이라든지. 근데 감성이 남녀 차이도 있지만 뭐 연령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성격적인 뭐 구분이 된다면 조절 변수는 반드시 입으면 또 없습니다. 조절 변수를 미시하게 움직이는 이런 변수를 찾으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 씁니다. 조절 변수는 딱 두 그룹으로 나눠요. 데이터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두 개의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면은 조절 역할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수준을 높이니까 차이가 나버릴 때 그게 조절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절 변수는 절대적으로 비연속 데이터, 명목 데이터를 하해야 돼요. 기존에 연속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분하는 데이터를 바꿔줘요. 안 그러면 논문 못 써요. 그 논문은 조절 변수를 반드시 명목화해야 조절 변수를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뭐 연속된 데이터를 받아놓고 나중에 명목대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그룹으로 바꾸면 돼요. 그건 데이터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시면은 훨씬 이제 포커스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쯤 이렇게 한 4월 좀 넘어가면은 조절 4개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이제 4월 또 5월 이런 논문도 이제 계속 기말할 거 계속 생각하면서 논문 좀 찾아보세요.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논문이 집중해서 평범한 논문 변수 추가하고 이런 거는 좀 이제 두고 간단하게 면서 이렇게 조절 효과 이런 걸 매개 효과가 된다. 이게 들어가줘야 논문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매개적인 효과가 뭐고 조절 효과가 뭐가 될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논문을 가장 많이 생긴 공무원과 중소기업이에요. 공무원은 우리나라 어디 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실 데이터가 없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다 지자체 한 명씩 다 물어보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다 해갖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다 수집해놓고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면 되잖아요. 대기업에서는 논문을 못 쓰는 게 보편성이 없잖아요. 중소기업은 뭐 예를 들면 경북지에도 5만 개 있으면 5만 개 다 해보면 되잖아요. 그 5만 개 물어보면 하나씩 다 지금 설문지 받아갖고
이게 조절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데이터 결과상에 잘 넣은다면 논문값이 될 거고 안 넣으면은 망가집니다. 중소기업 논문 쓸 이유는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의 뒷받침이 되는 게 중소기업이고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망하는 회사가 너무 많다. 뭐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되잖아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 이유는 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어떤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품질이 좋아져야 되거나 아니면 팔로를 개척해야 되나 뭐 이유가 있는데 이걸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뭔가를 해보다 그는 LG전자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물으면 답이 없어요. 이론에서는 절대 뭐 우수한 대기업을 조사한다고 해서 좋은 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개 있는 중소기업들, 벤처, 중소기업, 우리 좋잖아요. 소상공인 이게 다 논문감이잖아요. 다른 설문 받는다는 거. 또 학교. 그 선생들이 잘 쓸 수 있어요. 학생들 해보면 되잖아요. A 학교, B 학교, C 학교, 뭐 저 산골에 있는 학교, 도시에 있는 학교. 분명히 조설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골에 있는 학교와 도시 있는 학교의 차이에 대한 연구. 이건 될 거예요. 또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차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절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걸 돌리보다 이런 컨셉적인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수고 좀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잠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놔두십시오. 제가 지우겠습니다. 수업이 없어요? 아, 요 이제 3시에 또 여기서 또 수업이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예. 다음 주 보실게요. 예, 식별로 해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예.